매주 금요일에 꼭 만나 뵙는 분입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날라왔습니다. 바람처럼. 이야, 오늘 아침에는 다시 앵커로. 예. 김원준 그렇게. 씨가 휴가 갔어요? 네, 휴가 갔어요. 휴가 가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휴가라고 해서. 예. 제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진행을 하세요? 아니에요. 이번 주 월요일하고 이번 주 오늘 금요일 두 번 진행했고 나머지는 또 뭐 일일 공장장들이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어때요? 다시 앵커로 가시고 싶으세요? 국회의원보다 나아요? 아니, 마음은 편안하지. 아직 국회의원은 초짜고 진행은 그래도 뭐 한 2년 넘게 해봤으니까요. 그게 뭐라고 또 약간 감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마이크 앞에 앉으니까. 오프닝 듣는데 역시 신장식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윤석열 정부 끝내고 다시 방송으로. 뭐 국회의원 그만하라고? 너무 셌나? 예. 자, 저희가 오늘 뭐 이렇게 웃으면서 오프닝을 시작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 상황은 매우 녹록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장식 의원님하고 함께 하면서 화면 하단에 과천 그 방통위 현장 저희가 계속 PIP로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혹시라도 신장식 변호사님 얘기보다는 지금 현장 상황이 더 궁금하다, 무슨 소린지 듣고 싶다 하시면 저희 취재 편의점 검색하셔서 들어오면 라이브 창이 있고요. 라이브 창을 검색해서 다시 들어가시면 그 기자회견 계속 이어지는 과천 상황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 내용도 함께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식 의원님하고 함께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말고 과천 현장 소리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링크를 찾아보실 수 있다는 안내 말씀 드립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좀 먼저 해야 되겠네요. 네. 우선 방통위원장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서 야 5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마자 땡겼어요. 일정을.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에 뭐 잠시 후에 시작이 되겠지만 KBS, MBC, EBS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땡겨서 의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요 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원래 방통위가 매주 수요일 날 전원 회의를 합니다. 전원이라봤자 지금 둘이 앉아서 하는 회의지만 매주 수요일 회의를 하고요. 월요일 날 안건 공지를 합니다. 네.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안건 공지가 됐었어요. 그 MBC, KBS, 그 EBS 이렇게 얘기하죠. 뭐 MBC는 방문진이긴 하지만 MBC, KBS, EBS 이사를 오늘 8월 달에 다들 임기가 하게 되는데 새로 완전히 여권 우위로 확고히 하겠다. KBS하고 EBS는 이미 여권 우위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중간에 이사들을 막 잘라가지고 우위가 돼 있는데 MBC는 자르다가 법원에서 막혔죠. 그렇습니다. 2인 방통위 체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막혀서 저도 원래 작년 10월 달에 잘릴 예정이었다가 올 2월 달까지 방송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7, 8월 달에 이게 사달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이번 주 수요일 날 이 이사 선임 계획안 그러니까 궤도 위에 올려놓고 룰 세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뽑겠다. 그럼 자기 계획대로 가서 쭉 밀어붙이는 첫 단추를 누르겠다라고 했던 건데 화요일 날 과방위에서 상임위가 열리면서 그 안건 상정을 뒤로 밀었어요. 뒤로 미루고 과방위에 나와서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 내지는 아직 뭐 분명치 않다. 약간 꺾어서 애매하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다음 주 월요일 날 방통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것도 원래 수요일 날 해야 되는데 월요일로 땡겨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화수목에 본회의가 있거든. 혹시 그때 탄핵될까봐. 혹시 그게 그때 탄핵될까봐 월요일로 땡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래? 니들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어제 오후 1시 반 민주당 의총에서 당론으로 탄핵을 결정을 했고 근데 아시다시피 조국혁신당이 저와 이혜민 의원 등으로 해서 원내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김홍일 탄핵하겠다. 방통위법 개정하겠다 해서 개정안은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거고 탄핵하겠다 해서 탄핵소추안 다 써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1시 반에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을 한 거예요. 네. 월요일 날 그 방통위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듣고. 그래서 오후 2시 네. 본회의에서부터 네. 본회의장 안에서 네. 야당 간 협의가 진행됩니다. 본회의장 안에서. 본회의장 안에서. 야, 이거 진짜 드라마 같다. 예. 예. 본회의장 안에서 예. 이혜민 의원이 오시더니 예. 과방위원회에서 예. 그 김현 간사님, 예. 김현 의원님하고 최민희 의원님, 특히 이제 예. 김현 의원님이 애쓰셨는데 예. 그래서 김현 의원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 발의를 결정을 했고 1시 예. 반 의총에서 예. 2시 본회의 앞두고 예. 오늘 중으로 하겠다라고 한다. 예.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탄핵 발의안도 있고 민주당 안도 있는데 예. 이것을 같이 예. 합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그래서 이제 탄핵 발의안을 빨리 갖다 줘 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이 민주당 탄핵 발의안을 쭉 봤어요. 예. 대동소이하고 한 2가지 정도만 더 집어넣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준비하다가 시간이 시간이 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제안을 드렸죠, 제가. 그러면 네. 민주당 안을 공동 대표 발의합시다. 단독 발의하지 말고 공동 대표 발의. 공동 대표 발의를 합시다. 예. 우리도 탄핵안을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것을 합치다가 더 시간이 지나서 시간 싸움에서 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공동 대표 발의를 합시다.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셨네요. 예, 그랬더니 이제 예. 김현 의원이 그때부터 예. 박찬대 원대를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빨리 이거 해야 되니까. 빨리 이거 해야 되니까 원대 또 결정이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박찬대 원대를 못 찾고 네. 먼저 김용민 정책수석 부대표를 예. 만났어요. 예. 그래서 김용민 정책수석 부대표한테 김현 의원이랑 제가 이거 공동 대표 발의합시다. 빨리 예. 원내 대표단에서 협의해 주십시오. 예. 했더니 갔다가 오더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예. 그러면 야 5당을 다 묶어 봅시다. 시간에서 야 6당을 다 묶어 봅시다. 야 예. 7당을 예. 다 묶어 봅시다. 야 7당. 예, 예. 다 묶어 봅시다라고 해서 이제 확인을 막 들어간 거죠. 예. 쭉 들어가는데 또 한창민 의원 찾느라고 고생했습니다. 핸드폰이 본회의장에 있는데 예. 안 계셔. 무음으로 해놨어. 안 계셔. 핸드폰은 자기 자리에 있는데 이게 막 찾았죠. 예. 찾아서 일단 다 동참을 했고 마지막까지 이제 그날 다른 일정으로 본회의 참석 못하신 용해인 의원 예. 하고는 그래서 기자회견을 전화로? 같이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화면에 그 로텐더홀 밑에 2층 그 계단에서 예.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소통관까지 갈 시간이 없었던 거고 소통관에 다시 시간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2시 본회의에서 야 5당이 모인 겁니다. 네. 네, 그 새로운 미래까지 포함을 해서 예. 그다음에 개혁신당은 투표에는 참여하겠으나 예. 그 공동 발의는 좀 빠지겠다. 왜 그런 거예요? 뭐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소위 방어적 탄핵. 그러니까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을 해서 네.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한 탄핵은 하지 않겠다. 다만 오늘 김현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투표는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무기명 비밀 투표입니다. 예. 그래서 급하게 본회의장 오후 2시부터 개최된 본회의장 안에서 예. 야 5당 공동 발의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고 네. 민주당에서도 대표 발의자 해서 대표 발의가 이제 3명까지 각당 네. 본회의에서 걸쳐서 되고. 그래서 그러고서 바로 예. 소통관도 못 가고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한 하고. 겁니다. 그랬더니 예. 방통위원회에서 월요일 날 잡혔던 회의를 오늘 10시로 땡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달이 난 거구나. 예. 야, 정말 그 긴박했던 상황을 신장식 의원님께서 쫙 설명해 주니까 네. 머릿속에 막 그 드라마가 네. 연상이 돼요. 이렇게 움직였겠구나. 본회의장에서 부지런히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 한창민 의원 어디 계셔? 핸드폰은 있는데. 혹시 본회의장 안에서만 만보 채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혜민 의원이랑 김현 의원이 한창민 의원 어디 계셔? 근데 화장실 가셨나? 근데 남자 화장실을 들어갈 수는 없잖아. 제가 가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남자 화장실 안 계십니다 여기. 그래. 이런 일들이 어디 어제. 있었어요, 한창민 의원님은? 하여튼간에 나중에 연락이 됐습니다. 저도 그렇구나. 그 보좌진들한테 막 연락해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막 이러고 해서 어쨌든 야 5당 그래서 탄핵 발의를 한 거예요. 187명인가 해가지고 187명의 찬성을 얻어서 발의를 했어요. 원래 100명이 발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3분의 1 발의에 2분의 1 통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통과는 무조건 되는 거죠. 네네네. 발의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예. 이후 72시간 이내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하게 돼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2, 3, 4가 다음 주 화수목이 본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예. 2일 날 이 탄핵 발의안을 보고를 하면 2일 날 네, 본회의에 네. 예. 3일이나 4일 날 예. 탄핵을 가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탄핵을 가결하게 되면 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나올 이제 때까지.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제 긴박하게 그 야칠당이 이렇게 야칠당 5당입니다. 야5당이 됐죠. 야칠당이 아니라 야5당. 지금 야5당이 됐고 야5당이 긴박하게 이 내용을 좀 추진을 했고 네.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시는 곳은 지금 방통위 회의장 앞에 국회의원들이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장에 지금 그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그리고 두 개 당만 있는 것 같네요. 예, 다른 네네. 정당은 안 보이고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히 이제 방통위원들하고 국회 이하경 부의장님도 보이는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여러 의원들이 지금 현장에 나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MBC 장악이 목표 아니냐? 목표죠. 예? 그렇게 뭐 일단 당장 눈앞에는 네. MBC를 장악하는 것이고 네. 실은 박민 사장이 보궐이에요. 중간에 사장을 잘랐기 그렇죠. 때문에 예. 박민 사장이 KBS 박민 사장의 임기도 올 연말이면 끝납니다. 네. 내년 1월 달에 새 사장이 들어오는데 네. 그것도 이제 KBS 이사 이미 장악을 했지만 새로운 이사진을 추가로 그렇죠. 이사진을 새로이 구성할 분들이 있으니까 예. 여전히 뭐 그렇게 해서 박민 네. 사장을 연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다음 EBS 아직 유시춘 이사장을 못 쫓아냈잖아요. 네, 쫓아내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예. 못 쫓아낸 상황에서 예. EBS까지 그러니까 공영방송 세 개를 그냥 전부 다 한 목소리로 박민의 방송 1, 2, 3로 만들겠다라고 예.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공영방송의 자기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야5당이 탄핵안을 발의했고 그 발의한 탄핵안이 실제로 의결이 되려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본회의가 열립니까? 예, 화수목 이렇게 본회의가 열립니다. 열리면 그러면 예. 통과는 언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보고하면 화요일 보고 예, 본회의에 보고하고 나서 예. 24시간 시간. 이후 예. 72시간 시간 이내 예. 그러니까 당장 화요일 보고하면 수요일 날 24시간이 지나기 그렇죠. 때문에 수요일 날 탄핵이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수요일 목요일 양일간에.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앞두고 지난번에 이동관 위원장 때처럼 미리 그냥 아예 사표를 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 야. 왜냐하면 탄핵이 되면 6개월간 직무정지가 돼요. 그렇죠. 자, 6개월 최소 6개월이죠. 뭐 그건 탄핵 예. 헌재에서 결정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거니까 네. 직무가 정지가 되면 그 동안에는 이상인 방통위원 혼자 남습니다. 그렇죠. 혼자서는 사실 2인 체제도 불법이지만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혼자서는 회의 소집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본인도 국회에서 인정을 했어요. 네. 회의 소집 자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사 선임을 7월달, 8월달에 MBC, KBS, EBS 이사 선임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네. 방통위원회에서 다 이사 선임하는 예, 거거든요. 예.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사태를 막겠다라고 이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정부 여당에서는 네. 계획은 가결을 해놓으면 사무처에서 이 계획대로 집행을 해나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계획만 해놓고 본인이 예. 뭐 사퇴를 하면 사무처가 근데 이거를 집행정지 같은 거를 할 수는 없죠. 해야죠. 해야 네. 되고 그다음에 이것 자체가 예. 불법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네. 불법의 소지가 그러니까 사무처가 네. 뭐 그냥 의결했다고 해서 막 집행을 하는 거는 첫 예. 번째는 예. 우리가 방송 3법을 새로이 예. 그 지금 만들어서 본회의 가결만 남겨두고 있잖아요. 네네. 7월 2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본회의 통과돼서 새로운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 즉시 시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심지어. 야.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개연성이 있지만 이대로라면 거부권 또 행사를 하겠죠. 그리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발의가 돼서 가결만 납두고 있어요. 그러면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미 탄핵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에라도 업무를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구집이 네. 회의를 소집해서 그냥 쭉쭉쭉 가겠다. 그래서 저는 사무처 직원들에게도 말씀드려요. 오늘 혹시라도
절대 가결돼서는 안 되겠지만 네. 지금 왜 야당 의원들이 저렇게 다 아침부터 몰려갔겠습니까? 네네. 지금 뭐 정청래 지금 보이네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그리고 그 정청래 옆에 위원장이 아니라 이하경 부의장이고요. 국회 부의장. 그다음에 최민희 위원장 옆에는 이혜민 의원, 그다음에 의원. 이훈기 의원 뭐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노종면 의원 등이 계십니다. 거기까지 왜 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탄핵이 발의된 이미 그리고 가결이 너무나도 확실시 되잖아요. 네. 발의한 사람이 180명, 190명에 가까우니까 예. 150명만 넘어도 탄핵이 가결되는 건데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인다? 그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에 대한 무시인 거고요. 네. 무시인 거고 그다음에 사무처 직원들도 2인 방통위 체제도 불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네. 방통위원장도 없는 가운데서 오늘 방통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이거를 쭉 끌고 간다? 예. 그러면은 그 언론 탄압에 공범이 되는 겁니다. 언론 탄압에 공범이 되는 거다. 여기서 예. 사무처가 집행을 하면 예, 만약 집행을 계속 예. 해나간다면 언론 예. 탄압에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정부 여당은 가결하고 사퇴하고 사무처가 나머지는 알아서 절차를 진행해 줄 거야. 진행하라고 믿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의원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오늘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절차만 밟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그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다고 해서 계획만 의결을 하는 거지 네. 선임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선임을 하려면 그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선임하려면은 방통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방통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의 계획은 네. 정부 여당 측의 계획은 자 의결을 해놓고 예. 빠져요. 예.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빠져요. 예. 그러면은 이동관 씨가 빠지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오는 데까지 28일이 걸렸습니다. 예. 그 최대 뭐 저희들이 뭐 인사청문회도 있고 하니까 더 늦출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절차를 진행해서 공모를 하고 사람을 압축시킨 다음에 예. 신임 방통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후 여기는 예.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냥 임명이 되거든요. 예. 국무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임명을 해서 두 예. 명이 되면 예. 바로 실제로 예. 임명 처분을 하겠다. 그래서 박문진 이사진을 여권 우위로 만들겠다. 바꿔버리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그냥 무소불위로 그냥 밀어붙이는 밀어붙이는 겁니다. 거.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군사작전 하듯이 비밀 작전, 군사 작전 하는 거예요. 예, 그 뭐 야당이 반대를 하든 구성원들이 반대하든 뭐 신경 쓰지 않겠다. 그리고 기필코 MBC를 장악해서 프로그램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거 다 없애버리고 박민의 KBS 1, 2, 3를 만들어서 공영방송을 완벽하게 여기에 이제 핵심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봐야 그러니까 되겠네요. 본인들이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네. 본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언론 MBC 홍보가 안 때문이다. 돼서. 네. MBC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MBC가 가짜 뉴스를 막 해서 그렇다. 신장식의 뉴스아이 킥이 대통령을 희화하고 조롱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해서 방심위 제재 15건에 대해서 MBC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방송 제재를 막 엄청나게 한 거잖아요. 네. 저도 마이크 앞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고. 근데 지금 법원에 가처분 들어간 거 15건 중에 14대 0이에요. 그러니까요. 어제 현재 MBC. 14대 0이에요. 다 이겼어요. MBC가. 다. 예. 다 이겼어요. 지금 뭐 앞에 이호찬 본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영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성과가 있어요. 성과가 있고. 엊그제 만났더니 예. 야 흑자. MBC. 예, 야, 흑자예요. 흑자. 다른 회사들 다 적자 어려운데 흑자 폭도 꽤 넓어요. 꽤 흑자 폭도 커요. 넓고. 예. 예. 그러면 지금 뭐 경영상으로도 문제 삼을 거 없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편향된 보도 때문. 바이든 날리면 보도했다 그거 이거지. 때문에 예. 이제 그걸 기화로 상징적으로. 해서 실제로 MBC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 문제는 오늘 저희가 진행되는 전체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실제 10시 이제 곧 시작을 할 텐데 9시 59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들이 종합해서 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정치 현안 좀 이번에는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어제 갑자기 나온 얘기가 있으니 그게 바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입니다. 너무 황당한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태원 참사 책임지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물러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더니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상민 장관 해임하는 것에 대해서 혹여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못하겠다. 이런 얼마나 얘기를, 억울하겠냐.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자체도 충격인데 그 다음에 대통령실이 김진표 의장 향해서 멋대로 왜곡해가지고 세상에 알리는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하나 살펴봐야 돼요, 이거. 자 우선 뭘 왜곡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얘기를 하라고. 이분들의 대통령의 특유의 어법이 있어요. 이게 형사처벌, 형사재판을 대비하는 방법론인데 네, 바이든 날리면 때도 그럼 바이든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 그렇지. 예. 날리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얘기를 한 것이지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말을 안 해요. 네. 지금까지 말을 안 해요. 근데 자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린 것이 개탄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네. 멋대로 왜곡했대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진표 의장은 뭐라고 멋대로 왜곡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냥 멋대로 왜곡했다. 뭐를? 그러니까. 뭐를? 예. 그러면 개탄스러운 거는 개탄스럽다는 그러면은 뭐만 설명할 수 있느냐면 어문학적으로 네. 멋대로 왜곡했다 해서는 멋대로 무엇을 어떤 내용을 어떻게 왜곡했냐가 나오지 않느나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그 괴성을 지르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네. 그거는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개탄스러워하는 건 뭐냐? 세상에 알린 걸 개탄스러워하는 거지. 그렇지. 그거는 말이 돼. 맞아요. 왜 네. 폭로했어? 이 네. 얘기예요? 둘이 한 얘기를 왜 폭로를 해? 왜 얘기해?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멋대로 왜곡했으면 뭘 멋대로 왜곡했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한국어입니다. 네. 한국어가 아니에요. 괴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너 나빠. 네. 우리끼리 한 얘기를 왜 밖으로 얘기해? 예. 나빠라고 얘기하는 것 말고 예. 그 문장에 대통령실의 입장문에 담겨 있는 기표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딴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난 언론에서 왜 그거를 네.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입니다라고만 보도를 하는지 뭐 물론 더 심도 있게 보도한 언론도 있고 우리도 지금 여기서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텍스트 버전으로 기자들이 네.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뭘 왜곡했다는 건지 물어야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물어야 되는데 그냥 뭐뭐라고 하고 뭐뭐라고 했다. 중계 보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것만 받아서 그냥 써주고 일체의 이렇게 그 텍스트에 대한 수가 의미 분석이 없어요. 안 돼 있다면 네.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에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폭로하면 안 될 일을 했다 이런 뉘앙스로 그 들립니다. 얘기인지 뭘 네. 왜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왜곡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라니까. 그러니까 따박따박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하고 통화를 한 건데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핵심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 내용을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고 대화 내용을 이렇게 흘리면 장소와 뉘앙스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이면 누구를 만나도 서로 입을 꾹 다물어야 한다. 그분이요? 59분 대통령께서 아니죠. 저기 그 김진표 의장이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설령 들었다 하더라도 듣고 난 다음에 입국닷을 해야지 왜 사방팔방 심지어 회고록까지 쓰고 난리야. 뭐 이런 투의 비판인 거죠. 회고록은 솔직하게 쓰는 거고 진실되게 쓰는 거고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역사적으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공적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김진표 의장이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고 판단해서 고민하다가 기록으로 남겼다는 내용인 그런 거거든요. 거죠. 예. 예.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박홍근 의원이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의장 이태원 참사 대화 메모장에 남아 있다. 그러니까 네. 이 대화 내용이 메모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날 네, 대통령 네, 만나서 들은 얘기가 다 남아 있고 이거 직접 해명해야 된다. 해명해야죠. 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해명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고 네. 어떻게 왜곡했는지 저는 대통령께서 명예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명예를 회복하시려면 사실은 뭐고 왜곡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냥 이렇게 소리소리 지른다고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 어문학적으로 국어학적으로 문장문에서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사실은 뭐 마치 5.18의 북한군 개입설처럼 당시에 극우 유튜버들이 앞다투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 개입설 얘기를 하잖아. 광수 1호, 광수 2호. 그다음에 다 처벌받아 다 저희 돈 물었어요. 광수 2호인가로 그 지목된 분이 예. 제가 개인적으로 알거든요. 에? 그래서 그래요? 예, 사진에 광수 2호라고 지목. 난데 왜 광수 2호야? 어머. 광주에 계신 분이 계세요. 진짜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분이 너무 난 광수가 아니다. 예. 왜 나를 광수 쓰라고. 2호로 만드냐. 예. 뭐 그랬던 수준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얘기가 도대체 그 대통령의 인식. 예. 근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그 이만희 의원. 네. 이만희 의원이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 사진 띄었잖아요. 민주노총에서 자기 조합원들 중에서 2분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애도를 표한다라고 네. 하는 사진하고 그다음에 그때가 헬로윈 네. 뭐 이때 그렇죠. 이때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토끼머리 모자. 토끼머리 모자 그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그 팬텀 오브 오페라 모자 그 가면 이런 거 가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각시탈이라고 표현을 맞아. 했고 각시탈. 민주노총 각시탈 아보카도유. 그래서 누군가 아보카도유를 아니 난 그것도 이상해. 그냥 들기름 그냥 그 콩기름 뿌리면 안 돼? 그 비싼 아보카도유를 아보카도유를 바닥에 뿌려서 일부러 미끌미끌하게 만들고 각시탈 입은 애들이 계속 뒤에서 밀었다. 민주노총이 그 인근에서 집회도 있었다. 네. 그날 서울 네, 시내에서 맞아요. 집회가 있었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각시탈 쓰고 아보카도유 뿌려서 일부러 그랬던 거 아니냐. 만들었다. 그 얘기를 국회에서 이만희 의원이 했어요. 이분도 극우 유튜브를 많이 보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과 네. 소위 대통령 측근이라고 이만희 의원도 경찰 출신으로서 이철규 의원이나 정보경찰. 뭐 이런 분들이랑 굉장히 친윤이다. 그렇죠. 굉장히 가까운 분이다라고 지목되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방송 그만 보시라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았다라는 게 김진표 의장 회고록에 나와 있는 건데. 그래도 의장님이니까 참았지. 저는 전부터 계속 제발 유튜브 좀 그만 보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얘기는 저기 그 뭐지 보수 우파 패널인 장성철 소장도 맨날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보수 유튜버 그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뭐 알고리즘 정치 이런 얘기도 막 떠돌았었잖아요. 그렇죠. 임기 초반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에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어떤 그 정보를 수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합리적인 이성의 근거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극우 유튜브를 막 보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보면 어머 그래 이게 맞아. 그렇지. 이랬을지도 몰라라고 의심하면서 일종의 음모론을 추종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국정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라가 합리화 이성위에 원래 근대 국가는 합리화 이성의 결정체다.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인류가 발전시켜 온 하나의 이상이고 그것을 잘 실현시켜야 된다라는 게 인류가 발전시켜 온 이상인데 그게 아니라 민주주의 이전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맞아요. 이러다가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아닌가 몰라. 신탁을 받사옵니다 해서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하늘에서 내린 분이었나?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간에 이거는 민주주의 원래 국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국가론에서 비판이 있긴 하지만 근대 민주주의에서 국가는 합리화 이성의 결정체. 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음모론을 신봉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 아니 나는 음모론 개인이 음모론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음모론을 하더라도 좀 성실해야지. 성실? 음모가 앞뒤가 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각시탈의 아보카도유를 가지고 이태원 참사의 특정 세력의 조작이나 뭐 음모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음모론도 아주 굉장히 저열해요. 아니 근데 척보면 압니다 수준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도로에 아보카도유를 미끄러지도록 뿌리려면
그게 얼마를 뿌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합리적으로 상상이 불가한 거예요. 살림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딱 나오는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믿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해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명분용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면 믿고 이건 있는 것처럼 보이던데. 그러니까 이건 충격 아닙니까? 충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충격을 덜 받는 게 네. 사람들이 내 그럴 줄 알았다. 왜냐하면 네. 그때 보였던 기이한 행태가 거기에 그치지 않잖아요. 이거는 이제 두 분이 김진표 전 의장과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네. 이제 김진표 의장이 전해 주신 거니까 네, 네.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예. 큰일인데 사실인 것처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이름도 사진도 없는 국화꽃 사진에다가 네. 나흘인가 닷새인가를 매일 가서 절하던 대통령의 모습 그거 너무 이상했잖아요. 너무 이상했죠. 아니 심지어 KBS 앵커들이 그때 근조라는 글씨가 써진 리본을 뒤집혔잖아. 뒤집어서 달아줘. 아니 그게 심지어는 왜 그랬냐? 이게 심지어 총리실인가 행안위 총리실의 지침으로 내려갔잖아요. 지침이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다 뒤집어 뒤집어서 달았어요. 달았잖아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이 기이한 행태가 뭐냐 도대체. 그렇죠. 아니 예. 영정도 없이 이름도 위패도 없이 위패도 영정도 없이 네. 국화꽃에서 가서 절을 했어요. 대통령이 그것도 하루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매일 갔잖아요. 매일 갔어요. 매일 네. 매일 갔어요. 매일 네. 그런 그게 그 설명이 안 된다. 예, 기이한 행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음모론 내지는 소위 신탁을 받아 정치하시는 모습 아니냐. 신탁에는 항상 제사장이 있거든요. 제사장을 통해서 신탁이 내려오지 신탁을 직접 받는 사람은 그런 분들은 이제 예언자가 되시는 거고요. 신탁을 직접 받는 분들은 아이고야. 보통 제사장이 있습니다. 어떤 제사장을 통해서 신탁을 받은 것처럼 국민들이 자꾸만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네. 반복되는 숫자 2와 5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해명을 그러면 이런 국민적 의혹이 생기면 대통령실에 아무개라도 나와서 이거는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도 해명도 없고 엉뚱한 소리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본질을- 답변을 하라고 답변을. 그렇죠. 본질을 흐리는 이상한 발언을 하는 건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어쨌든 김진표 의장이 독대를 요청해서 둘이 나눴던 대화인데 그 대화의 어떤 맥락을 다전하지 않고 김진표 의장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멋대로 왜곡해서 함부로 얘기를 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고. 그 얘기를 하셔야지. 예. 참, 그 얘기를 해야 예. 뭘 왜곡했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기술돼 있는 거 대통령실에서 나온 입장문 그렇죠. 보면 그날 무슨 얘기를 했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또는 그 전후에서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다라는 얘기만 나와요.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 또 뭐 과감히 뭐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다를 과감히 받아들였다. 네. 시혜를 줍니까? 거부권 행사가 아주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자기가 과감히 받아들인 주체야? 이것도 이제 주객을 전도시킨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무슨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그날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어요. 뭐냐면 대통령실은 대변인 공지가 이런 겁니다.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해서 나눈 얘기 뭐 멋대로 했다 이런 거라 대통령은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과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다. 엉뚱한 소리죠. 그러니까요. 자, 특히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도의 인파 압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 김준표 의장한테 그 얘기했나?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 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 그러니까 누가 뭘 수용해요. 네. 주객을 전도시킨 거고 네. 다 엉뚱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 해명에서 딱 의미 있게 읽을 거는 네. 세상에 알려서 개탄스럽다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예. 그냥 괴성입니다. 괴성. 의미 없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국민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시작을 했는데요. 37만이 넘었더라고요. 37만 4,325명입니다. 100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네. 촛불 37만 개가 켜진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광화문 광장에 직접 행동에 나섰던 시민들 1,710만 명이거든요. 5개월 동안 다 추산하면 누적하면. 누적 집계가. 그러니까 일단 시작이 된 거예요. 37만 개의 촛불이 켜진 거고요. 네. 윤석열 정권 이대로는 곤란하다. 근데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이걸 탄핵 발의된 것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를 해야 되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법상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게 서명이 올라갔을 때 논의를 어떻게 할까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절차적인 측면을 하나를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하나는 실제로 그러면 3년은 너무 길기 때문에 네. 어떻게 임기를 그 단축시킬 거냐라고 네. 하는 두 측면을 봐야 되는데 절차상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국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뭐 그러면 이제 간사간 협의가 가장 중요하죠. 위원장 혼자서 막 못 가요 이제. 그렇죠. 네. 예. 간사간 협의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본궤도에 상임위원회에다가 법사위에다가 올려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마 결사저지할 겁니다. 네. 국민의힘이 결사저지를 하는데, 그래서 요 포인트에서 하나 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였다면 2대1로 네. 간사간 협의해서 숫자가 앞선다. 지금 그냥 1대1이에요. 의석 숫자와 관계없이 네. 교섭단체가 2개니까. 교섭단체가 2개니까 간사간 협의의 당사자가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밖에 없어요. 이럴 때 조국혁신당이 네. 교섭단체였다면 법사위 박은정 감사께서 네, 네. 간사께서 네. 여기에 가속도를 붙여주셨을 것이다. 아쉽네요. 좀 그 부분이 아쉬워요. 근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니, 지금이라도 교섭단체 구성 어려운가요? 아니 뭐 그거는 이제 쉽지. 민주당의 판단. 그다음에 이제 비교섭 단체들끼리 예. 그 구성하는 거는 예. 공통의 목표가 뭔지 그 전에 평화와 정의의 모임 할 때요. 예. 우리 8대 목표를 예. 합의해 가지고 법안 낼 거 이런 것까지 다 합의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안 하면 그런 거 안 하면 사고 생길 수 사고도 있으니까. 생기고 국민들도 이해가 안 가요. 예. 개혁신당과 이번에 탄핵 발의에서도 그렇죠. 김홍일 탄핵 발의에서 예, 빠졌던 빠졌죠.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함께 모여서 뭘 예. 하려고 하는 거지? 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도의 변화가 있다면 훨씬 더 빠르게 갈 수도 있다. 여튼 예. 절차상으로는 그러하고요. 예. 그다음에 탄핵 요건은 이제 크게 보면 중대성 요건이라는 게 있고 대통령 네. 탄핵에는 예. 그리고 그다음에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예. 그 법문에는 헌법에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치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만 네. 탄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요. 네. 그때 이제 전혀 위반이 없었다가 아니라 위반은 있으나 선거법 그 살짝 위반한 거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 중대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대성 요건까지 다 충족이 돼서 탄핵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위반들이 중대성 요건에 부합하느냐.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 자체를 저는 지금의 헌법재판관들 좀 보수적인 분들이 더 많아졌지만 그거를 그 부인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네. 이제 중대성 요건으로 봤을 때 이 중대성에 대한 판단은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과 민심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네. 그래야 또 200석 8명의 국민의힘에서 넘어올 것도 있고요. 첫 번째가 그거고 그다음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으로 봤을 때 검사 탄핵도 5대4로 기각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열심히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이 민심의 여론과 압박을 여론과 압박을 국회와 네. 헌법재판소에 많이 가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4년 중임제 임기 단축 개헌 네. 또 하나의 카드로 동시에 들고 네. 압박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댓글창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어떻게 저 국민청원 할 수 있냐라고 여쭤보시는데요. 그냥 검색창에서 국민청원 국회 국민청원 이렇게 치시면 그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하는 사이에 5분 그 신장식 의원님 얘기하는 5분 사이에 500명이 늘었다. 아, 네네. 그러니까 파이팅. 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시는데 근데 그 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참여가 불가능한가요? 청원은 국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국적에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시겠죠. 전 모르겠는데 인증 절차에서 외국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당원 가입할 때 옛날에 인증이 좀 안 인증이 잘안 되는 돼서. 인증이 어려워. 왜냐하면 휴대전화로 다 이제 개인 인증을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한국폰이 있는 분들은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렇지만 이해민 의원이 열심히 본인이 발언하고 계시네. 없으면 어려워서 예. 여하튼 많은 분들께서 가자 1000만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요.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아마도 이제 주말 사이에 저희 뭐 편의점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런 방식의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경고 사이렌을 보내고 있는데 마이동풍으로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직접 광화문에 나왔지만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또 그래서 아니 저는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리면 그 두 부부가 네, 손만 대면 사고가 터지는데 정신건강 국민들 스트레스 너무 받고 있는데 그 문제 제발 손 좀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100만 명 상담받게 해준다고. 예, 그리고 그 국립정신보건센터인가 네. 대통령 부인 영부인께서 거기 가셨더라고. 아니 실제로 가서 단독 행사를 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게시경 금지법 이후에 또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회 정책에 메시지를 내겠다, 활동하겠다 이제 이런 판단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쿵 하고 그 이 영부인이 여사가 짝 하고 쿵을 여사가 먼저 했나? 쿵짝? 어쨌든 쿵짝쿵짝 하는데 네. 제일 그 오늘 김선민 의원한테 이렇게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네. 입장문도 내고 하셨던데 예. 정신 건강에 가장 해가 되는 거는 그래서 극단적 선택까지 가는 교과서에 나오는 거라는데요. 네. 사회적 폭력성이 증가하면 그렇답니다. 근데 사회적 폭력성의 증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먹고 사는 게 힘들면 그게 이제 폭력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 그럼요. 예. 예,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예.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보면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세상이 나에게 너무 폭력적이야라고 개인이 느끼게 되는 거죠. 뭐 화성 참사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화를 돋구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 박자를 다 하고 계세요. 이 대통령 부부께서 네. 정신 건강,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정말로 걱정하신다면 좀 잠자코 계셔라. 네. 제발 또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꿔라.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뭐 10시 반에 또 10시 40분에 예, 운영이 또 기자회견이 있어서 네, 네. 예, 저희가 10분밖에 시간이 이제 8분 남았네요. 그 어제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어제 그 정치개혁 관련돼서 토론회 하지 네네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예. 그 핵심만 좀 추려주시면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정말 하자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전문가들 말씀은 첫 번째는 우원식 의장께서 정치개혁 특위를 설치를 해주셔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선거가 없는 올해와 내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으면 네. 정치개혁이 물 건너간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예. 그래서 우원식 의장께서 빠르게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해달라라고 네. 하는 게 아주 구체적인 요구였고요. 예. 이게 내용으로 들어가면 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으로 자 연합정치 시즌 2를 해야 된다. 그게 그 지난 총선에서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승리를 가지고 온 굉장히 큰 제도적이고 전술적으로 굉장히 좋았다면 두 번째 연합정치 시즌 2는 어떻게 열어갈 것이냐. 다양한 국민들의 열망, 네. 특히 정권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 그리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 목소리를 좀 대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다양한 정치에 대한 열망, 네. 이것들을 보장을 하려면 확실하게 또 이기려면 네. 결선 투표제, 대통령 선거나 지방 선거, 단체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게 당이 다른데 가능합니까? 아니 이제 결선 투표제는 네. 사전에 하는 게 아니라 네. 어차피 본선에서 1차 투표로 본선에서. 겨루고 그러니까 선거 제도에서 선거 제도에서 결선 투표제를 예, 하는 예, 예. 그러니까 약간
혼선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에 좀 오보가 예, 예. 약간 혼선은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건데 예, 결선 투표제는 본선에서의 결선 투표제예요. 본선에서 결선 투표를 하면 이거를 기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야권 단일화로 자꾸 아니에요. 얘기하더라고요. 그 야권 단일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야권 단일화 해봐서 알지만 우리 한 달 이상 야권 단일화 한다면 막 골치 썩히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예. 근데 이제 결선 투표를 본선에서 한다라고 하면 다 나와서 다양한 우리 지금 보세요. 야권에 네. 심지어는 국민의힘 후보도요. 사실상 정권 교체 같은 메시지를 낼 겁니다. 국민들이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바뀔 때 정권이 교체됐다라고 느낀 국민들이 절반 가까이 돼요. 맞아요. 예. 네. 즉 국민의힘에서도 소위 조금 있으면 지금은 뭐 살살하는데 조금 있으면 윤석열 탈당해라 뭐 제명해야 된다 이런 소리 나올 거예요. 대표 입에서? 예, 대표 입에서 나올 예, 겁니다. 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은 3년이 남았지만 그게 줄어들수록 그렇게 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야권이 전부가 정권 교체를 얘기할 거예요. 그 에너지를 네.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결선 투표제입니다. 분산되지 않고 하나로. 네. 예. 그러면 0.73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야권 지지자들끼리 상처 입고 가슴에 깊은 흉터 남기고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 각자 이야기를 하고 아니 각자 지지하는 이번에 사람들. 그 방통위 그 예. 해결하는 것처럼 얼마나 야권 공조가 잘 됩니까? 아, 본회의장 안에서 1시간도 안 걸려서 본회의장 안에서 그냥 삽시간 안에 삽시간에. 야권 연대를 해버리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말하자면 뭐 공동 대표 발의 제도라고 하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고 예.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공동 대표 발의 네.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제도에 도움이 있었단 예, 말이죠. 예. 그러면 결선 투표제가 있으면 우리 야권 지지자들 간에 마음의 상처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야권 후보 단일화 때문에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씩 골치 썩일 일도 없고 간제비 볼 이유도 없고 우리 간제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간제비 예. 나왔다. 뭐 예. 누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칭하지 않았어요. 예. 간제비 볼 일도 간제비. 없고. 그러니까 야권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네. 결선 투표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렇죠. 힘을 한 군데로 모아보자.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간제비의 등장으로 지지자 간 분열이 격화되면 선거가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치유가 안 돼요. 초장에 잡아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 제도와 시스템으로 만들어 보자. 저는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 괜찮은 거. 결선 투표하면 승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패자가. 그럼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연립정부라든지 이런 다양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협치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 협치가 네. 이제 이상하게 오염이 됐는데 그런 공조 정권 뭐 이런 게 그런 가능성도 생긴 거고 예. 뭐 예전 말로 하면 예. 연립 정권일 텐데 여튼간에 그거는 나머지 부수적 효과고 네. 핵심은 야권의 힘을 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힘을 모아낼 수 있다. 네, 네. 예. 자, 간제비 때문에 괴로울 일이 없다.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수 쪽에서는 어떻게 이재명, 조국 두 사람이 1, 2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냐. 아니, 본선에 올라갈 때. 아니 그쪽에서 2위를 하든가 누가 1, 3위를 하겠지. 예, 뭐 아니면 한 방에 끝나도 좋고. 예,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 무슨 그분들은 그럼 아직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쪽에서도 얘기 나올 겁니다. 결선 투표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 이준석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그쪽은 3파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 국민의힘에서 대표가 되는 1인, 뭐 한동훈 한동훈? 위원장 가능성이 네. 높겠죠. 그리고 오세훈, 그리고 이준석 세 사람을 묶어서 보수 진영에서 어떤 그 후보 단일화 또는 뭐 자체 경선 뭐 이렇게 해서 대선 분위기를 만들어 끝까지 간다 보자. 그러면 어떡할 거야? 뭐 그런 판단들을 하고 네, 있다는 얘기를 네. 제가 어제 들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고 네. 중요한 포인트는 야권에서 말씀 주신 대로 지지자 간 분열 없이 네. 그리고 결선 투표를 통해서 최후의 후보를 결정한다. 네, 그러면은 뭐 그 0.73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뭐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자, 28분이어서 이제는 가셔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해서 너무 길지만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중수청하고 공소청을 분리하자. 분리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민주당하고 똑같은데 이거를 총리실에 둘 거냐? 법무부에 둘 법무부로 거냐? 둘 거냐? 행안부에 둘 거냐? 행안부에 둘 거냐? 저기 민주당은 지금 이걸 행안부에 두자는 거예요? 총리실 아니에요? 행안부에 두자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총리실이 아니라? 예, 행안부에 두자는 예, 걸로. 어제 단독 보도 나온 것은 총리실로 그래요? 전해졌는데 그럼 이따가 뭐 그건 한 오후에 번 더 확인해 김용민 의원 보겠습니다. 오니까 저희도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힘이 빠진 공소청과
수사청, 중대수사청이 법무부에 같이 있어도 네. 비대화의 우려가 없다. 다만 행안부로 갈 경우 네. 경찰과 공소청이 네. 같이 있으면 수사 권력에 비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행안부로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근데 네. 이것은 뭐 합리적으로 정부조직법을 가지고 네. 상의하면 됩니다. 네. 이거는 뭐 결정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에서 독립적인 기구인 공수처. 공수처는 제한적으로 있어야죠. 그러니까 공수처는 별도고 공수처하고 중수청은 어떤 관계예요, 그럼? 협력 관계인데요. 협력 관계인데 예. 협력 관계인데 이게 이제 수사는 하는데 기소는 못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수사와 기소를 같이 예. 특히 검사들 예. 이런 쪽은 전체적으로 다 예.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버리는 게 낫고요. 공수처가. 그리고 네. 이게 수사 기소가 분리돼서 완전히 정착이 되면 공수처는 없어져도 됩니다. 저는 이거는 독을 독으로 푸는 공소권과 수사권과 기소권이 합쳐져 있는 거니까 이건 네. 독을 독으로 풀기 위한 그 임시적 선택이다. 가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예, 이제 가셔야 돼서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어쨌든 많은 시민들께서 이번 총선 잘한 것 같다. 야권이 연대하고 그리고 싸워야 될 때 따박따박 현장을 지키는 국회의원들 보니까 연대해서 또 언론인들과 함께하니까 참 좋다. 이런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여 가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